가시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녹화 전에 써놓은 대본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요. 여러분 내공이란 말 아시죠? 이 단어를 많은 경우에 쓰는데 주로 시험이나 무슨 경쟁, 시합, 그리고 투자 이런 데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거의 매번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싶을 때 빨리 접는 게 진정한 실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진정한 내공.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이게 주식이나 투자 그리고 심지어 뭐 연애, 젊은 분들이 하시는 연애에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초반에 뭔가 시그널이 징조가 있는데 그때 빨리 안 털어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까워서 처리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걸 놓지를 못하고 들고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죠. 유학하셨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취업을 하실 때 이 첫 직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나이. 예전에는 나이가 어린 게 불리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먹으면 취업 시장에서든 결혼 시장에서든 나이가 깡패란 말도 있죠. 다른 영상에서도 가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말 최대한 빨리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첫 직장에서 고생만 하다가 나와서 그게 더 자극이 되고 또 승부욕이 올라서 똑같은 분야의 다른 직장에 가게 되고 그러면 어느덧 나이가 30이 되고 더 이상 신입으로 새로운 분야에 들어서기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두 번째 직장에서도 첫 직장과 별다른 다른 점 발견하지 못해서 고생만 하다가 남보다 더 많이 뒤처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남과 비교해야 되냐고요? 어쨌거나 한국 사회는 상대성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회라서 뭐가 됐든지 간에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편성, 객관성 이런 것보다 상대적 우위 그리고 우리 집단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무슨 정책을 피려고 하는데 그럼 무슨 보편적인 기준과 잣대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좀 불쌍하면 좀 더 수월하게 복지나 뭐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반대 경우는 굉장히 정부에서 반복하듯이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그냥 냅두거든요. 이게 무슨 감정이나 괘씸죄, 시기질투 같은 거나 섞여버리면 그 집단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냥 그런 분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남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이나 일관성 없이 항상 무언가에 쫓기도 왔다 갔다. 이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소신 있게 정책을 운영하기 정말 힘들죠.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죠. 아무튼 어찌 보면 유학생도 이런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학을 다녀온 뒤에 유학생으로 취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절대 사회 구조적으로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버리면 그렇게 버려져 버린 간격이 좁혀지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얼른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서바이벌 스킬 중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첫 번째 포인트였던 걸 이제서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토익 시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플도 아니고 토익. 좋은 직장, 대기업, 공공기관은 기준하를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뽑을 때 막 딱 정해진 룰이 있어가지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조직이 돌아가려면 계량화, 공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외국에서 삐까뻔쩍한 대학을 나와도 뭐 뉴욕에서 유명한 금융회사나 뭐 언론사 이런 데서 뭐 인턴 경력 있고 해도 절대로 영어 실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은 더더욱. 왜냐하면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절차나 일을 하는 방식이 결과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버는 데가 아니고 국민들이 준 돈을 잘 쓰는 곳이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능한 인재에게는 상극이죠. 규격화되어 있고 위에서 명령하는 것을 잘 따르는 안정적인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제가 한식을 외국인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있었는데 뭐 스툴 이런
그 주방에서 앉는 의자 있잖아요. 이런 의자가 부족하다고 쳐요. 그럼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를 이제 구매해야 되는데, 일반 기업은 고객들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가장 기업의 수익 창출에 유리한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걸 원한다면, 공공기관은 일단 필요한 의자가 뭔지 알기 위해서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미팅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보고용 문서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보고용 문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또 미팅이나 심지어 또 간단한 교육을 해요. 그리고 그걸 또 자료로 남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저렴한 구매처를 알아봤다는 기록을 또 남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원래 거래하는 곳과 거래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안정적이고 규모도 있고 이미 기반을 갖춘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아무리 미국에서 좋은 명문대를 나와도 그 회사에서 또는 그 조직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영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저도 이걸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프리랜서 영어 뉴스 진행을 하면서 시험을 받고, 당시에 29인가 그랬는데, 그 전날 비관적인 생각이 막 들어서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시험 봐가지고 만점을 못 받았죠. 그래서 아무리 영어에 자신이 있으셔도 잠깐만이라도 이 시험 공부는 해두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생들도 토플 만점과 거리가 먼 성적을 받죠. 공부를 잘하는 미국 고등학교 3학년 시니어들도 토플을 보라고 해봤더니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잘 알겠지만, 두 번째, 아무나 믿지 마세요. 학연 지연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는 인맥 사회입니다. 서로 연고 없이 학연 지연 없이 만나는 관계는 능력만 빼갈 사람들이 100%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학파들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오래전부터 많이들 왔던 그런 학교들을 빼놓고는 선비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만하니까 뭉치기 힘든 거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그리고 강남 출신, 그리고 유학파, 이 세 집단은 동창회를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남동 없이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뭉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남 향후회 같은 데는 잘 뭉치는 이유가 뭘지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 유학생 역사가 유구한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제 경험상 동창회 가셔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부탁해도 선배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 자, 제가 유학을 했을 때 바로 윗학번까지는 졸업했을 때 IMF가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유학생들은 회사를 골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세대는 경쟁에 시달리질 않아도 됐거든요. 그래서 커리어가 쭉쭉 별 어려움 없이 잘 나가셨거든요. 왜냐? 경쟁은 그 나이 때끼리 하니까요. 그래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다. 후배니까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들 먹고 사는데 바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움에 처해보고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또 남들도 도와주는 법을 알더라고요. 아니면은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마 제 학번부터 이 케이스가 맞을 겁니다. 혹시 사회생활 할 때 인맥에 대한 필요를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인맥을 만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맥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하면서 만나는 생판 몰랐던 사람들, 학연 지연이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내 능력을 보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들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낫고, 나중에 지저분할 일 안 생깁니다. 그런 분들과는 서로 기대치가 업무 범위 안에만 있지 그 바깥으로는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거나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여지가 없으니까 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냥 뿌린 만큼 거두는 깔끔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일을 잘하다 보면 남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나랑 더 친해지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과 인맥이 또 굉장히 강하고 또 오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들에서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특정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서로 일을 나누고 고객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야에 계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빨리 그 분야에서 나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발을 한번 담그면 나오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회사가 됐던 분야가 됐던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길게 보고 나는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쭉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실력만으로 원리 원칙적으로 실력만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하시다 보면 보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언어 관련 분야에서 국내에서 특정 학교 출신들이 속된 말을 꽉 잡고 있어서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특정 학교 출신보다 실력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유학생들은 연고가 없으니까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엔 제가 잠시 국가 조직에서 통역사 관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통역사 두 분이 또 계셨거든요. 인하우스처럼. 그런데 두 분이 서로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한 분은 그 학교 출신으로 완전 정치의 여왕이었고 아무도 못 건드는 조직의 수장의 통역 담당이었던 당돌한 그녀. 나머지는 와 진짜 이 사람은 한국어와 영어가 그냥 아름답다고 경탄이 나올 정도로 통역은 둘째치고 그냥 실력이 그냥 좋았습니다. 물론 통역도 그랬고요. 그분은 저처럼 리버럴 아치 대학을 나오셨는데 정말 보기 드문 실력파였습니다. 자, 이제는 사회생활 말고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선별적 외국 사랑, 브로마인에 숨겨져 있는 시기 질투, 그리고 열등감을 반드시 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야 라고 불리해지면 속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은 종종 겪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왠지 굉장히 글로벌한 거, 외국적인 걸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또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국이야.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고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근데 이런 사람은 화가 날 때 원래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그거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경우를 여러분께서는 꽤 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집단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고가 있어요. 니네 집단, 우리 집단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저는 몸이 불편해서 군대를 못 갔는데 그 불편함이 앉아있거나 걸어다닐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서 저렇게 불편함을 갖고 계속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쟤는 군대 안 다녀온 애, 우리는 갔다 온 사람들. 저는 유학 중 학비를 거의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았고 식당 알바부터 해서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유학 다녀온 애, 우리는 그런 운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선긋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인맥사회이고 농업사회의 품앗이 문화가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등 그런 항상 외세 침입의 두려움을 떠는 농업인들의 마인드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을 굉장히 따지고 우리 편은 챙겨주고 남의 편은 철저히 배격하고 따돌려야지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오랜 기간 동안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파들을 보면 일단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우리랑 다르니까 분명히 혜택을 받았겠고 대신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이유 없는 차별 그리고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 넌 편하게 살았으니까 좀 더 고생해도 돼. 똑같은 결과물을 얻더라도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일단 텃세를 부립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해외파라고 호감 갖고 다가서는 분들, 이런 분들 자기도 모르게 내재된 이런 마음이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조금 유식한 말로 경계인, 주변인 이런 말이 있죠. 다른 문화를 체험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계속 주구장창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눈에 확 잘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싫어하고 갑자기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외국을 좋아하고 동경하고 갈구할 때는 또 언제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선을 확 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어 보세요. 또 자기들끼리 똑같이 서로 따돌리고 네 편 우리 편 그러고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위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굉장히 당찬 그런 꿈을 갖고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커리어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포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애국심은커녕 자기만 생각하고 어떻게든 나라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외파라고 차별을 하고 유리할 때는 또 자기는 애국자인 척하고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외국에 대한 동경이 강한 사람일수록 돌아설 때 굉장히 배타적으로 획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국 나가서 적응 못하고 거기서도
아웃사이더로 맴돌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미 여태까지 한국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겉돌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싸가 아닌 분들이 그렇게 꼭 차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당했던 걸 남한테 똑같이 돌려주는 거죠. 네, 아무튼 외국 동경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피해 망상증, 선택적 사랑, 선택적 호감이 강하죠. 아닐 때 획 돌아서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시면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다가올 건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요즘은 다들 살기 힘들어져서 모르겠지만 아마 별 다른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시장에서 선입견 굉장히 심합니다. 남자라면 유학파니까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재력을 따지는 여자들이 많이 들러붙을 것이고요. 여자들은 외국이 굉장히 문란할 거라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도 외국에 대해서 어떤 TV나 드라마로만 배웠거나 어설프게 사회 내에서 잠시 관광객이나 외국인으로 잠시 아주 잠깐 살아본 사람들이 선무당인 사람 잡는다고 가장 편견이 심하죠. 솔직히 일반화를 시킨다면 한국이 더 문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 나가면 기본적으로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사고가 나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고 일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재벌 집안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놀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놀 때는 또 음지에서 놀거든요. 그래서 문란한 걸로 따지면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자니까 남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똑같은 경우 내가 같은 사람이어도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대를 하죠. 집에 돈이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마인드가 프리해서 여자들한테 더 잘해줄 거라는 기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즉 호구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돈 나오고 무조건 받아주고. 실제로 외국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여자라고 봐주면 막 기분 나빠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결혼 전제로 여자 만날 때는 유학파니 해외파니 이런 거 안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서없이 미국 명문대를 나오고 한국에 들어오시면 펼쳐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이 채널은 유학파 해외파를 위한 채널이기도 하고 외국에 대한 동경이 아닌 진짜 진실로 외신과 영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